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역시 2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왔고요. 자,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또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냥 푸시지 마시고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고 한 8분 30초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고 나서 우리 영상 함께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 이제 블랭크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여기를 보니까 우선 by ing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by ing 하게 되면 이제 뭐뭐 함으로써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금지함으로써 이 장치들을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는 과연 이 장치라고 하는 것이 뭘 거냐. 그죠? 이 장치라고 하는 것은 그럼 결국 이제 앞쪽에 장치가 이제 언급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첫 번째 문장으로 갈 게 아니라 그 장치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장치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 5번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다른 장치들 그런데 바로 이런 아이들이 뭐냐? 신호를 받고 주는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 바로 뭐다? 허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얘네들이 소위 이제 주는 또는 보내는 어떤 이런 전송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뭘 할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뭐를 방해할 수 있느냐? 비행기 어떤 이런 기기 또는 어떤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방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장치로 인해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까 위에 보시면 이 비행기 어떤 기기나 또는 소위 뭐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방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런 장치를 금지하게 되면 막게 되면 당연히 뭐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를 않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셔야 할 거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주진 않을 겁니다. 의미는 같지만 다른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답을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아까 보시면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은 승객들 어떤 이런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다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될 수는 뭐겠습니까?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 표현 잠깐 좀 정리 한번 해보면요. by ing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y ing 하기는 이제 뭐뭐 함으로써 같이 묶어서요. in ing, on, upon ing. 그 다음 without ing라는 표현도 같이 묶고 좀 정리해 두시고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on ing,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y를 붙이게 되면 금지함으로써 in을 붙이게 되면 금지하는 데 있어서 on이나 upon을 붙이게 되면 금지하자마자 without을 붙이게 되면 금지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런 어떤 신호들이 소위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보시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어떤 방해를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장치를 금지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될 거다? 방해를 주지 않는다 쪽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맞는 표현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C번으로 갈 수 있다. 자,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웬만해서는 보기로 그냥 그대로 주지는 않을 거다. 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 연결어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연결어의 뜻이 아니라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프레임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해석 맞는 프레임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를 다 봐주셔야 될 거다. 우선은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제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를 보자. 자, 우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nonetheless죠. nonetheless 하게 되면 뜻적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지만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뭐가 될 수 있느냐? 양보가 될 수가 있죠. 즉 양보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 보고 뒷문장 보셨을 때 그러네 그러겠네가 아니라 아니 왜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밤새 공부했어. 오늘 시험 빵점 맞았어. 요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양보가 됩니다. 밤새 공부했다는 정보를 보고 시험 빵점 맞은 정보를 봤을 때
그러네 그러겠네가 아니거든. 아니 왜?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우리 양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앞뒤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B번에 보시면 for example입니다. 우리 for example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아이의 프레임은 뭐다? 그렇죠.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C번에 보시면 alternatively입니다. 우리 alternatively는 같이 묶어 좀 정리를 해 두실 아이가 instead라고 하는 아이를 같이 묶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사실 얘네들은 둘은 똑같이 뜻이 이제 대신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갖게 되죠. 우리 alternatively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안, 가능성 제시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는 저기에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뒷문장에서는 저기 갈 수 있는 지하철도 있더라고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alternatively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nstea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대신이긴 하지만 이 아이의 프레임은 소위 교정입니다. correction이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나레이버비 같은 느낌. 앞의 내용 아니고 뒷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에 보시면 on top of that입니다. 우리 on top of that은 뜻적으로 이제 게다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프레임은 뭐가 될 수 있다? 첨가가 됩니다. 첨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해커스는 뭐 앞쪽에 보면 여러 테스트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뒤쪽에서 해커스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첨가가 되는 거죠. 해커스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중요한 건 그 저런 내용, 소위 이 위치에 대한 부분과 이런 내용, 수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첨가.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절대로 그렇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저희가 앞뒤 문장을 한번 보죠. Technically, 엄밀히 말해서 노예 해방 선언은요. 자유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로 누구한테? 모든 노예들한테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all이라든지 또는 뭐 every라든지 그 다음에 always 이런 표현들과 부정어구가 같이 나왔을 때 얘네들은 부분 부정이 됩니다. 전체 부정이 아니에요. 다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해방시킨 노예도 있고 해방시키지 못한 노예도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바로 이 행정명령,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노예 해방 선언은요. 공식적으로는 이 남부연합 영토에 있는 350만 명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다라고 하지만 그곳에 있는 노예 주인들은 바로 그것을 무시했다. 자, 우리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노예 해방 선언을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즉 노예 해방 선언을 무시했다는 거 결국 무슨 말이 될 거냐?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연결을 하고 뒷문장을 봤더니 바로 이 노예 해방 선언은요. play a part죠. play a part 하게 되면 역할을 하다. 파트라는 단어 대신에 롤이라는 단어로 바꿔서도 같은 표현이 될 거고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표현이네요.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grant 하게 되면 주고 허용하는 거죠. 바로 결국에는 모든 노예들한테 자유를 준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아이의 프레임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을 거냐? 바로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양보로 가게 될 거다. 왜? 아까 우리 앞문장에서는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에 있는 노예 주인들은요. 소위 이 노예방 선언을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건데 뒷문장을 봤더니 노예방 선언은 바로 모든 노예들한테 자유를 준 데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문장을 보셨을 때 우리 느낌은 그러네 그러겠네가 아니라 아니 왜 어떻게로 빠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럴 때 갈 수 있는 게 뭐가 될 거냐? 양보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느낌 앞문장 보고 뒷문장 보셨을 때 그러네 그러겠네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니 왜의 느낌으로 빠질 때 그럴 때 갈 수 있는 게 양보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연결어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3번 문제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제 이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바로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이 지문의 주제, 중심 소재가 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를 이제 A, B, C에서 골라주셔야 되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꼭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주제 소재가 되지 않고 지문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판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예보관이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캘거리 주민들한테 뭐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느냐?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뭐가 있다? 극한 추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준비해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쪽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한랭전선이요. 천천히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냐? 북극의 어떤 이런 온도와 소위 폭설을 지금 같이 이제 가져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B번에 보시면 이 기온이 한 10도 이상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한랭전선이 계속 이 지역에 머무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 C번에 보시면 바로 이 캘거리의 겨울 온도는요. 종종 플럭추에이트 한다. 플럭추에이트 하게 되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따뜻한 어떤 친호크 바람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D번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 한랭전선 여기에다가 우리 또 이 주민들은 반드시 또 뭐가 또 준비가 될 거냐? 눈이 소위 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업투는 뭐뭐까지 50cm까지 소위 뭐다? 눈이 좀 쌓일 수 있다는 걸 좀 준비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다음 주에 어떤 이런 극한 겨울 어떤 이런 추위에 대해서 우리 좀 준비하셔야 해요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게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소위 이제 뭐와 뭐의 구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일반화와 구체화 상황에 대한 구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은 정확히 뭐가 될 거냐? 바로 다음 주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지만 C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이 뭡니까? 이 캘거리 어떤 이런 겨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문의 어떤 이런 포인트, 즉 이런 유형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반화와 구체화의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줄을 딱 보니까 다음 주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C번 같은 이거는 다음 주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fluctu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fluctuate 같으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다의 표현이 되는 거죠. 같이 묶어서 자, 우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soar 하게 되면 소위 치솟다, 급등하다. 또 조금 더 가실게 skyrocket, S-K-Y-R-O-C-K-E-T 내지는 sky를 빼버리고 그냥 rocket 하게 되면 다 똑같이 뭡니까? 급등하다의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같이 묶어서 plummet이라든지 또는 plunge, P-L-U-M-M-E-T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plunge, P-L-U-N-G-E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다? 급락하다. 이런 표현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fluctuate, 오르락 내리락 하다의 표현, soar, 그 다음 skyrocket, rocket, 급등하다, 치솟다, 그 다음 plummet, plunge 다 똑같이 뭐가 될 수 있다? 급락하다. 이런 표현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 A, B, C, D 그 순서가 맞아요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에 대한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고르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무조건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주제, 중심 소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문 중간에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주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주제 문제 같은 거 보실 때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중심 소재에서 출발되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 소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소재와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거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A 내용도 나와 있고 B 내용도 나와 있다면 A, B를 통합으로 묶어야지 A만 써도 안 되고 B만 써도 안 될 거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제 문제에서 어떤 이런 흔한 오답 유형으로 나오는 거죠. 단편 상세 정보.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한번 대략적인 소재 한번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유럽에서의 어떤 이런 이민 논쟁은요. 주로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난민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보니까 이민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보구나. 자, 우리 한번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사람들, 즉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사람들은요. 와서 유럽인들 이 근로자들로부터 소위 일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소위 뭐 한다는 겁니까? 유럽 사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어울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중동 사람들이 소위 유럽으로 넘어오는 어떤 이런 이민을 좀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0년 전에 똑같은 이런 주장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누구한테? 바로 유럽 이민자들, 즉 어디로 가는? 미국으로 가는 유럽 이민자한테 똑같은 이런 주장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뭐다? 지적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뷰나 리들 같은 것 되게 되면 얘 자체가 소위 뭐겠습니까? 부정, 거의 뭐뭐가 아니다. 자, 오늘날 거의 지적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적하다가 아니라 뷰나 리들이 걸리다 보니까 부정이 되는 거죠. 소위 지적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붕괴, 즉 이렇게 유럽인들이 이주함으로 인해서 또는 이민함으로 인해서 이게 문화적인 붕괴가 됐다라고 지적할 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소위 유럽인들이 넘어왔다라고 해서 문화적인 붕괴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바로 이 어떤 이민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을 거냐? A번 유럽 사회는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이민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한때 본인들이 사용했던 이런 반이민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답 보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B번에 보시면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이민은 또는 이주는 해롭습니다. C번에 보시면 국제 이민은 또는 국제 이주는 오직 한 100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D번에 보시면 이민자들은요 야기합니다. 소위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 부분 아닌 거죠. 답이 좀 뭐겠습니까? 답은 A번. 통합적인 어떤 내용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이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 1차 추론으로 가져야 될 거다. 절대로 이제 내 생각 또는 어떤 통념의 근거가 돼서 추론하시면 안 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1차 추론으로 끝나야지 그 추론한 걸 또 바탕으로 2, 3차로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지구의 오존층이요 점차적으로 얇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그래도 소위 이제 뭐다 체포가 됐다, 막아졌다. Thanks to 뭐 덕분에 comprehensive 하게 되면 포괄적인 어떤 이런 국제 협약 덕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어떤 협약이냐? 제한하는 뭐를 제한하는 오존을 소위 이제 디플리트하니까 뭡니까? 없애는 그런 어떤 이런 산업성 화학 물질의 사용을 좀 제한하는 어떤 이런 국제 협약 덕분에 그래도 어쨌든 뭐다? 지구의 이 오존층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얇아지는 것이 좀 막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의 연구는요. 보여주고 있어요. 오존의 농도가 소위 성층권 상부 이 오존의 농도가 소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남극의 어떤 이런 오존 구멍이 소위 이제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죠. However, 그러나 바로 이 오존을 측정하는 방법의 어떤 이런 개선으로 인해서 뭐를 보여줬느냐? 오존층 같은 경우는 사실 뭐다? 회복이 되지 못했다. 과학자들이 처음에 예상 또는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회복이 되지는 못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발견이 놀랍지는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느냐? 바로 이렇게 소위 수리하는, 소위 리페어하게 되면 약간 복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오존층을 소위 이렇게 복구하는 어떤 이런 작업이 소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1차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될 수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A번에 보시면 소위 오존을 수리하는 거죠. 오존을 복구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전 생각보다 답 보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맨 아랫줄 보시면 소위 오존을 수리하는, 소위 오존을 복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시일이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B번에 보시면 최근의 연구는요. 실수가 담겨져 있네요. 뭐랑 관련된 소위 이 성층권 어떤 이런 구성의 윗부분, 소위 성층권 윗부분에 또 이 윗상층이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상부에 이 구성과 관련해서 실수가 담겨 있다. C번에 보시면 어떤 이런 산업성의 화학 물질이
다시 만들어진다.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오존가스를 덜 포함하기 위해서. D번에 보시면 과학자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존 구멍이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믿지 않고 있다. 답이를 쓰는 거다.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론에 대한 답은 반드시 지문에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지막 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6, 7번 1지문 2문항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문제에서 요 하는 답을 좀 지문에서 좀 뽑아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중요 포인트 우리가 1지문 2문항은 무조건 가능한 지문 연수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지문 연수를 다 보게 되면 우리 35문제 시간 부족해서 못 풉니다. 그래서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이 지문에서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보시면 6번 문제는 저희 correct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orrect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7번 같은 문제를 소위 뭐라고 합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죠. 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표현을 좀 지문에서 찾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늘 생각하실 거는 탭스에서는 무슨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좀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설사 지문에서 이 문제 표현을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패러프레이징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어떤 패러프레이징 되는 표현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리플리 아이스티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포르테 은행에 계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고유명사 포르테 은행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포르테 은행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르테 은행의 이 계좌는 소위 누구의 계좌로 나와 있느냐? 바로 이 음료 산업의 어떤 이런 국제협회의 계좌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바로 리플레이 아이스트 T에 대한 계좌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A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번에 보시면 3개의 부스를 예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지금 보시면 부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소위 이제 아마 이 리플레이 아이스트 T에서 이 박람회에다가 소위 자리를 좀 신청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호하는 곳을 언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로 이렇게 3군데를 이제 언급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자리를 예약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3곳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역시나 또 뭐가 될 거다? B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12장의 티켓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리플리 아이스티라고 하는 이 곳에서 소위 이제 돈을 이제 내고 이제 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돈을 보니까 얼마를 입금했느냐? 4,000달러를 지금 입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4,000달러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면 여기서 4,000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뭐다? 디럭스라고 나와 있고 이 디럭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소위 이제 뭐가 될 거냐? 소위 티켓이 몇 개다? 4장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나 뭐가 될 거냐? C는 될 수가 없을 거다. 그럼 마지막 D번에 보시면 소위 조기 등록 마감을 놓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아까 이제 분명히 바로 이 리플리 아이스트 T 같은 경우에 4,000달러를 이제 동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00달러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조기 등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기 등록을 놓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를 쓰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시면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표현 지문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IABI는 charge, 부과한다. 바로 뭐를 부과하느냐? 소위 프리미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할증료를 부과하는데 바로 뭐에다가 할증료를 부과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문제 표현이 물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할증료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는 뭐에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200달러를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될 거냐? 할증료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할증료 붙이는 경우는 바로 뭐다?
코너 부스에다가 $200를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답이 되다 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코너 쪽이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지문 2문항 문제 포인트는 가능한 지문 전체를 다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렇게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좀 가져야 된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제 여기까지 풀었고요. 역시나 이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